지금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죠. 물론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올해 저에게는 생존이 달린 해입니다. 왜냐하면 5채의 부동산 중에서 3채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해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 손현승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800만 원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부동산 5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기도 아파트 1채, 지방 아파트 3채, 인천 빌라 1채를 순차적으로 매수했죠. 1,800만 원으로 부동산 5채를 매수했다? 어떤 뜻일까요? 맞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출과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했다는 뜻이죠.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결국 자업자득이다, 망해야 한다, 누가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냐, 악플이 많이 달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솔직하게 현재의 제 감정을 기록용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투자할 당시에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황금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했죠. 저 또한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동산 한 채를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죠. 직장에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갈아 넣어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고작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나의 노동 없이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매 분기마다 제 자산 가격을 계산해 보면서 늘어나는 자산의 크기를 보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부동산 경험도 없는 제가 상승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겁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또 일으켜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개수를 늘려갔죠. 물론 부동산 역사를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할 때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회사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크가 큰 것을 받아들일 만큼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분명 잘못된 투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죠. 물론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올해 저에게는 생존이 달린 해입니다. 왜냐하면 5채의 부동산 중에서 3채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해이니까요. 제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부동산은 경기도 일산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갭이 약 4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의 전세 만기가 올해 9월 말이 만기인데요. 아직 5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5월 말쯤에 한번 세입자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출근길에 세입자 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세 만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요즘 언론에서 전세 사기가 메인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전세가가 떨어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점 저 또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는지, 떨어진 전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저에게 물으셨죠. 저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지고 선택한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제가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세입자 선생님께 경제적 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세입자 선생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현재 시세를 잘 알고 있으며 당연히 재계획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세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혹시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니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었죠.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게 되니까 솔직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드디어 역전세라는 것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니 회사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곧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매매, 전세 상황에 대해서 물었죠. 역시나 요즘은 매매, 전세 거래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가도 많이 떨어진 것도 알고 있으셨죠? 그렇게 현재 지역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진 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하죠. 물론 저는 보증금 보험을 다 들어둔 상태라서 세입자 선생님께는 직접적으로 해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보증보험을 제가 갚지 못하면 제가 채무불이행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테니까요. 앞서 말했듯 21년 상승기 때 저는 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리스크를 인지한 상황에서 베팅을 한 것이죠. 지금 과도한 투자를 후회하며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만 들 뿐이죠. 제가 선택한 일이니 제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자 청년생 채널을 통해서 현재 제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대처점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부자 청년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